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광주시가 최근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인 전문가를 영입했는데요. 성현출 광주문화예술회관 관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개방형 직위를 해지하고 기존의 공직자들을 문화회관 관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자 지역 문화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광주시가 또 말을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행정 업무 대응 등과 관련해 이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참 숨찹니다. 이거 다 말씀드리게. 푸른 연극마을 이당금 대표님과 자세히 좀 짚어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무안에서 급하게 오셨다면서요? 네, 태풍이 지나가는 속도로 왔습니다. 아유, 천천히 오십시오. 네. 설령 못 오시면 전화 연결하시면 되니까요. 안전이 우리 최고입니다. 저기 안전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굴 보여주려고. 우리 최윤철 베드로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이 광주시 문화행정에 대한 기준이 자꾸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립미술관 폐관하겠다가 철회하겠다. 그렇죠. 또 뭐 지방 개방현 주의를 해제하겠다가 6개월만 하겠다. 그리고 다시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왜 바꾸는지 저도 참 일관성이 없습니다. 네. 그 올해 3월에 문화정책 5대 비전, 20대 정책 저희들이 조금 다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 우리 지역 문화예술 정책 이런 거 큰 변화를 주겠다라는 빅픽처 사실 그림을 그렸어요. 민선 7기에. 그래서 이 문화행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은 그 3년의 기간 동안 성과를 낸 것보다는 계속 ING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문화행정 그 행정의 그 여러 가지 오류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더니 말씀들이 아마 문화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일함 때문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자체가 그냥 그 탁상에서 하는 공론, 뭐 탁상 공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정책들 때문에 사실은 예술은 실행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만 계속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만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그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문제점이지 않을까라고 지적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 요즘 지자체의 화두가 문화예술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역의 정체성을 문화예술과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게 거의 그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가는데 첫 번째 화두인데 이런 시점에서 보면 우리 시의 문화예술 행정 갈 길이 참 먼 것 같습니다. 자, 예술과 과학이 또 앞서야 선진국인 만큼 지자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정책에 정말 혼신에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야지만이 또 시민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주어진 문화수도 광주를 또 문화중심 도시다. 심지어는 아시아 문화의 허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찌 보면 또 문화행정 같은 경우는 좀 뒤로 퇴보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뭐 오늘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그 지자체의 문화도시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라는 것 때문에 그 사업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좀 다음에 또 다룰 문제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번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그래서 사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역할과 문화예술회관장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사표만 던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립극단의 고용 형태 개선이라든지 시립극단 뭐 예술감독 선임 문제라든지 또 시립예술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사표를 던져버렸어요.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8개 시립예술 단체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서의 사실은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6개월 남았으면 좀 유정의 미를 보여줄 만도 한데 말이죠. 성현출 관장이 그렇다면 가장 언론적인 질문으로 좀 문화예술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사실 저도
예. 제 기억으로 남구문화원 원장이셨던가요? 그 직책을 좀 하셨지 않나 네, 싶은데요. 이제 이게 개방형주의해서 공모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 선임된 예술회관 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예. 전문가에 대한 전문 예술가가 예술회관장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과업이 있었을 텐데 예. 그 과업을 달성하기에는 사실은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제 선임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선임이 됐을 경우에는 부족하지만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도모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아마 그 지점에 있어서 그 역할까지 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시립극단 외에도 오페라단, 네. 또 최근은 발레단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문화예술회관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어떤 일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8개 시립단체에서 이제 불거진 문제가 가장 드러난 게 시립극단이에요. 시립극단이 그렇죠. 1년 5개월, 6개월째 예, 현재도 예술 아직 감독이 진행 중이고요. 공석이고 작년에 그 공연에 관련된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배우의 갑질이라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오페라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예술 감독이 또 부재인 상태더라고요. 그 지금 오페라단이 설립된 지 한 3년이 됐는데 또 부재인 상태고, 그 최근에 또 7월 달에 시립 발레단이 그 단원들끼리의 그 남성 단원이 여성 단원을 폭행하는 또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 측에서는 그런 단원 관리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라든지 이런 피해 사실을 파악을 하면서 빨리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데도 부분하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미진하고 시립극단과 똑같은 형태의 그런 대응을 해 보였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자,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차원에서 참 이 대응이 적절치 못하고 네. 좀 적시적인 좀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좀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발레단 문제는 뭐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사건의 내용은 예. 시립 발레단의 남성 단원이 여성 단원을 진짜 폭행을 해서 폭행했다는 거. 3주의 그 부상을 예, 입고 예. 지금은 진단이 이제 나왔고. 3주 진단이 나와가지고 상해 혐의로 기소가 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 사실 기소가 됐다라면은 그 발레단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측에서 그걸 빨리 진상조사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달 가까이 진상조사나 불이조치 없이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방치하면서 시립극단이한테 보여줬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없이 계속 공연에 임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그 매뉴얼과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그 문화예술회관 측에서 해야 될 무책임, 그다음 피해자 보호를 외면하고 가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징계 때문에 대응 시스템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고 아주 그 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어떤 행정에 대한 불감증, 그리고 대응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이거 미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여기에서 이제 예술회관장의 어떤 책임론이라든지 뭐 전문가적인 부분이 자질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고 있죠. 사실 광주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시립예술단체이고 그 시립예술단체가 시민의 문화 향응권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조적인 역할이라든지 행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뒷받침을 해야 되는 문화예술회관의 책임과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는 점이 계속 보여줬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요.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이런 그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했으면 광주시에도 더 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실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문제 해결 위해서 이렇게 좀 중재를 할까요? 이런 노력들은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제일 이제 가장 큰 장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하고 지금 시립극단 측에서 시립극단의 문제를 가지고 비상대책위가 지금 1년째 그 조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또 시립 발레단이라든지 다른 예술단체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결국에는 대응책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광주시에서 관리, 그다음에 철저하게 문화예술회관과 시립 8개 예술단체의 관계성을 그 파악을 하고 일이 잘 정리가 되고 결국엔 피해를 고스란히 앓고 있는 것은 예술가들이거든요. 그렇죠. 예술가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가 안 돼 있다면 그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불안감을 갖고 계속 작업을 그럼요.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소한 것 때문에 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작은 구멍이 생겨서 큰 뚝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계속 반복이 계속 되다 보니 어쩌면 8개 시립단체 전체적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한번 전체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뭐 여러 가지로 뭐 특정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반적인 좀 점검이 필요한 대목인데 네. 자, 뭐 시립극단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예술 감독의 역할이 이제 2년간의 작품을 선정하고 또 제작 공연하는 것인데 정작 이제 감독이 없다 보니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네, 시립 예술 단체 조직 구성상 보면 예술 감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산하 그 직원들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배우들 있고 그러는데 지금 예술 감독 1년 5개월째 부재입니다. 작년 2020년 4월 30일자로 임기를 마친 나상만 예술 감독 이후에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작품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규정상 보면은 예술 감독이 2년간의 그 계획을 세워서 공연의 계획이라든지 수립 이거 다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작품 선정이라든지 뭐 행정이라든지 배우 선정 과정이라든지 계속 우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총 책임자가 없다 보니까 그 책임을 그냥 고스란히 떠안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직원들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사실 이제 시립극단이라든 시립예술단체에는 운영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위에서 뭐 만약 이제 공석일 경우에는 작품을 선정을 한다든지 그 행정 과정이라든 이런 논의 과정이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겠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예술 감독이 당연히 선임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뭐 올 하반기는 이렇게 거의 다 지나가 버렸고 상반기는 하반기 공연은 좀 어떻게 준비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벌써 2년째 거의 2년째 공색이다 보니까 상반기 올해 작업도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하반기 공연과 비슷한 류의 작품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해 그 여름에 해야 되는 레파토리 공연인 전우치 공연을 이제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우치 공연을 못 하고 대신 낭독 공연으로 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그리고 이제 하반기 공연이 남았는데 이 하반기 공연 참 문제입니다. 하반기 공연의 계획이 어느 순간 나온지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SNS에서 지금 떠돌고 후배들 사이에서 야 올해 하반기 공연 오디션 없대. 작품 선정이 이미 됐는데 옛날 작품을 다시 그 리메이크한대.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배우들을 쓴다고 하네. 이런 소문도 들면서 배우 오디션이 없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는 시립극단의 오디션을 봐야겠다고 하는 배우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고 이 작품의 선정이 어디에서 어떻게 논의가 돼서 작품이 선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떤 논의 구조로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분명히 예산들이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립극단의 예산이 거의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 3억 예산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왜 예전에 했던 작품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라고 이게 그 SNS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왜 부족한지 그 전에는 예산이 안 부족해서 새 작품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새 작품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중간 레파토리에서 새 작품을 만드는데 3억이면 사실은 큰 돈이에요.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옛날 작품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기존 배우들을 출연시키겠다. 그리고 아주 이제 소수의 뭐 이렇게 좀 빠진 배우들만 오디션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술 감독이라든지 시립극단, 그다음 시립예술단체 8개 단체의 이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듣고 또 부족한 부분은 네. 다음 주 시간에 좀 더 추가로 더 듣는 다음 시간으로. 주는 추석이에요. 그 다음 주로 보고 돼야 싶은데. 되겠군요. 29일 날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건강한 추석 되시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푸른 연극마을의 이당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